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고만고만한 문과생이 공무원 나와서 할 수 있는 거 크게 없어요. 공장 가기 싫고 사무직 하려면 공무 말고는 답 없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글을 적으신 분이 제 방송하고 좀 인연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저한테 고민 사연도 몇 번 보냈던 분입니다. 지금은 방송을 안 들으시는데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원래 그 지방직에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지방직 사회복지직으로 들어가서 군단위 지역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것저것 잡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군단위 지역 가면요. 원래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요. 이분 사회복지인데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일반 행정 업무까지 같이 보는 거야. 경험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잡단에 투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적어. 그러다 보니까 현타 느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일 해보니까 솔직히 월급 대비 너무 막 부려먹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우원매직하고 나오게 돼요. 근데 나오고 나서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현장 가서 일하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네. 안 돼가지고 좀 방황도 많이 했어. 그러고 나서 아 내가 괜히 그만뒀구나 후회하고 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지방직 일반 행정 직렬 준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직 시험 쳤죠.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 토요일 날 지방직 시험이 치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근데 일반 행정 쉽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사회복지하고 일반 행정은 좀 레벨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사회복지도 예전에 비해서 합격하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요즘엔 대량 채용 안 하거든요. 한때 사회복지가 대형 채용 많이 해가지고 컷탕이 엄청 나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채용 안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붙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일반 행정은 더 붙기 힘들어요. 일반 행정.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왜 일반 행정 준비하냐? 이제 공무원 그만두고 나와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뭐 공무원 그만두고 나오겠지만 막상 나와보니까 나 별거 아니구나. 막상 그렇게 잘하는 거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막상 공무원 그만둘 때 내가 공무원도 일하다 왔는데 다른 것도 못하겠냐. 다른 거 도전하면 잘할 자신 있다. 이렇게 마음먹고 이것저것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해먹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까먹은 거죠. 일은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근데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분이 예전에 사회복지직 붙을 때하고 지금 공무원 준비할 때하고 좀 사뭇 달라 이게. 왜냐면 그때는 공무원 대장청에 있었거든요. 많이 뽑았습니다. 많이 뽑아가지고 그때 웬만큼 장생 되신 분들도 다 탈출했어요. 네. 그 장수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오래 준비하시던 분들도 그때 대장청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합격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대장청 안 한단 말이죠. 지금은 채용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지원자 수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만큼 해가지고 합격하기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뭐 공무 말고 다른 분야에서 잘 적응하고 나갈 사람이 아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웃기죠. 아니 왜 공직사에 있을 때는 그걸 모르다가 공직사에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알게 되는 걸까? 이분도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이런 현실을 공직을 그만두기 전에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그만두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대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대부분이 공무원이 그만두고 나서 아 세상에 공무원보다 열악하고 힘든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일 그만두고 다른 걸 하면서 알게 돼요. 그 전에 몰라요. 이분도 몰랐던 거야.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 합격하신 분들이 그거 몰라요. 어린 나이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되면 아무래도 첫 직장이 공무원이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죠. 사실 공무원보다 안 좋은 어떤 중소기업이나 안 좋은 직장 환경 널리고 널렸습니다. 공무원도 안 좋긴 하지만 공무원보다 전망 안 좋고 복지 안 좋고 대우 안 좋고 근로환경 안 좋은 데는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사회 첫 시작 공무원 하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특히 공직사회가 시야가 좁습니다. 공직에만 있다 보니까 바깥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 일만 힘들고 다른 직업은 정말 힘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모르고 있다가 공직에서 버티기 힘드니까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거 이것저것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나서 아 내가 좀 많이 교만했구나. 내가 세상을 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그런 걸 뒤늦게 아는 거야.
물론 공직이 뭐 대기업, 중견기업과 비교하면 좀 안 되긴 하겠지만 중소기업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중소기업보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이제 그만뒀다가 나중에 인생이 잘 안 풀려가지고 좀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지금 공무원 뭐 의원면직 한다고 하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의원면직 하신 분들 중에 절대 다수는 나중에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인생이 꼬여가지고 아 내가 그때 왜 공무원 그만뒀을까, 아 그때 참을걸, 아 그때 남아있었으면 그래도 어떻게 호봉도 오르고 좀 돈도 모으고 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좀 안 참고 기업이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걸까. 아마 그런 후회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뭐 해마다 의원 면직자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그 의원 면직자 중에서 공무원 그만두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말 인생이 잘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시 유형도 바뀌는 추세인데 거기에 못 맞추면 합격은 더욱더 어려워지겠지요.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 같이 암기시 문제가 없어서 그냥 모의고사 문제지만 자주 돌려도 유형 적응되고 좀만 감 있고 센스 있으면 오히려 점수 올리기 쉬워집니다. 물론 거기 안 맞고 암기식 좋다고 하면 앞으로 공식 준비하기 힘들겠지. 근데 암기식도 사고형 문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사고형도 맨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든데 이것도 반복하면 돼요. 암기든 사고든 유형 같은 거 터득하고 반복해서 풀면 누구나 익힐 수 있습니다. 네. 전 사고형에서 무조건 변별력이 있어진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어느 정도 이제 범위 설정할 거라는 거죠. 시험 문제 내도. 사고형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확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밸런스 맞춰야 되거든. 그러면 일정 난이도는 맞춰야 돼.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여, 이게. 쌓인다니까, 이게. 경찰 시험도 처음에 과목 바뀔 때는 막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정착화 돼버렸어. 그때 가서는 별로 그렇게 문제 제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저희 나라 특성상 무슨 시험이든 쉽게 인상을 보면 문제가 보이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출제위원들이 그 최근 몇 년치 기출문제 들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기출문제 들고 와서 거기에 베이스를 맞춰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맨 땅에 헤딩할 수 없단 말이죠. 출제위원들도. 대부분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께서 문제를 만들려면 그 전에 어떻게 만드는지 자료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기본이죠, 기본. 보면서 그 밸런스에 맞게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출제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침 벗어나면 안 돼요. 그 환경 내에서 벗어난 문제 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출문제 나왔던 패턴 안에서 이제 변별력 줄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문제 풀이에 대한 어떤 습관화가 돼 있으면 저는 맞출 수 있다고 봐. 이거는 근데 머리가 엄청 똑똑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머리만 되면 전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고형 문제가 비단 뭐 일반 공무원 문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경찰 시험도 사고형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황했어. 암기 문제만 나오다 당황하다가 맨 처음에 당황했는데 이제 계속 풀다 보니까 훈련하다 보니까 다 맞춰버려 이게. 예, 경찰도 그 사고형 문제 나왔어요. 사례형 문제 같은 거. 어떤 거냐면 이제 원래는 경찰 문제도 이제 법 과목이잖아요. 법 과목이면 판례라고 해서 판례만 이제 그 알맹이가 나왔다는 거죠. 알맹이만. 그래서 판례 문장만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판례와 관련된 사건을 그냥 딱 하는 거예요. 사건 사례를 이제 다 적어서 거기에서 이제 응용형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사고형이거든요. 맨 처음에는 수험생이 적응을 못했어요. 맨날 달달 외우다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출제 방식이나 이제 기한 같은 파악하면서 강사분들이 사고형 문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어느새 수험생이 다 적응해버렸어요. 물론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한 3년, 4년 지나면 적응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아마 첫 해가 좀 많이 힘들 거야. 그것도 적응하면 돼요. 맨 처음에 어렵지만 그것도 이제 그런 패턴 문제 있죠. 그런 이제 사고형 문제. 보통 국어 영어 같은 게 아마 수능 문제 패턴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수능이 상호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능식으로 낸다는 것은 그럼 수능 기출 문제도 어느 정도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예.
보통은 우리나라 영어 시험 특성상 보통은 이제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내거든요. 그러면 사고의 문제 낸다는 것은 보통 사고의 문제가 많은 데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교재나 보통 고등학교 수험서에 많아요. 예. 일반 공무원 이제 기존에 이제 독해 문제하고 고등학교 독해 문제도 다른 게 지문이 길고 이제 취지 방식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고형 독해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풀면 되는 거지. 이게. 그럼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는 그런 거야. 이제 출제 방식 같은 거 파악해서 거기 맞춰 나가면 엄청나게 적응하기 힘들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문제를 한 번에 확 어렵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것도.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래도 저는 이 시험을 도전하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을 도전하는 사람들. 사고의 문제도 나와도 어차피 적응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분들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의 문제로 나와도 이 시험을 도전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국어 영어가 있는 그런 일반 행정 치는 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공부를 좀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 문제도 금방 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일반 행정 준비하는 분들 보면 이제 인서울이나 직업국 출신들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 수능 시험도 어느 정도 봤다는 분이거든요. 국어 영어 시험도 수능 때 좀 잘 봤다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사고의 문제도 어느 정도 적응하겠죠. 바로 적응 못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사고의 문제는 나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문제 어렵다 막 못 풀 정도다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공무원 시험으로 유입된 사람들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